네, 안녕하십니까. 상품교육팀 김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한 주의 시작은 GPS와 함께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사장님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좀 이제 습관 되셨나요? 저는 이제 좀 많이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안 하면 어색하고 이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쭉 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다양한 콘텐츠 제공해 드리려고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공지했을 때에는 우리 아이들 뭐 쑥쑥 키우는 방법, 쑥쑥 뭐 잘 성장하게 키우자라고 그때 공지를 드렸는데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너럴 밸런스 키즈 제품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 성장함에 있어서 그 골든타임에 딱 제격이고 맞춤으로 되어 있는 영양소들이 골고루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성장의 골든타임에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으니 성장 골든타임으로 찾자라는 주제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조금 주제를 바꿔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쑥쑥 키우자라고 하는 주제죠. 예,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말에 비가 왔어요. 그죠? 어제 비 왔었죠? 아침에 출근길이 너무 싱그러웠어요. 날은 좀 흐렸지만 이 잔디나 공원, 나무들에서 나오는 그 연두색 잎들 보셨어요? 너무 예쁜 거 있죠? 그 야들야들 해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이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1, 2, 3학년 아이들이 원격으로 교육을 시작을 한대요. 수업을. 지금 아마 이 순간이 좀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잘 듣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지만 어제 뉴스를 보니까 5월 6일부터는 순차적으로 진짜 이제 학교로 가는 거죠. 네, 계약을 해서 등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성장에 필요한 이 골든타임의 이 순간들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 성장 골든타임은 언제인지, 그리고 제너럴 밸런스 키즈 제품들이 어떤 영양소로 되어 있어서 골든타임의 적격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엄마들의 고민들입니다. 엄마들 결혼하기 전에는 참 별로 주제가 이제 아이들 키우는 주제 당연히 없죠. 그러다가 이제 엄마라는 역할이 생기면, 엄마가 되면 이젠 다 주제들이 다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엄마 너무 심란하지 않습니까?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생긴 것이. 제가 한 15년 전에요. 처음 이제 키즈 제품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고 이랬을 때, 그 당시 어떤 특강을 준비를 했냐면, 좋은 엄마 초대전이라고 해서, 과연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나, 뭐 진로에 대한 것도 있고, 어느 학원을 가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제가 그거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엄마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거는 어떤 영양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 그다음에 정신적인 건강, 멘탈까지도 이제 주제를 잘 엮어가지고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엄마들이 대부분 어떤 엄마들이 오셨냐면 초등학교 아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위주로 왔어요. 청소년, 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면 성장보다는 성적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엄마들 대상으로 좀 모여주세요라고 해서 엄마들하고 나눈 대화가 있는데, 그때 엄마들의 대표적인 고민이 이 5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게 엄마라면 이 5가지 질문에서 크게 또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 역시 그때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너무나 고민이 똑같은 거고요. 뭐 옆집 엄마, 뒷집 엄마, 앞집 엄마, 모든 엄마 할 것 없이 엄마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요 5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밥 잘 안 먹어요. 네. 우리 아이는 뭐든지 잘 먹어요. 뭐
밥을 제가 덜 줄 만큼 잘 먹어요 라고 얘기하는 엄마들은 거의 없었어요. 네, 밥을 잘 안 먹는다. 그러다 보니 발육이 늦어지고 엄마들이 생각하는 발육과 성장은 키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키가 또래 아이들보다 작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엄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감기 달고 살아요. 맞아요. 그 해에 유행이랑 감기는 다 걸립니다. A가 유행이면 A 감기, B가 유행이면 B 감기 해서 각종 감기랑 감기는 그때 유행별로 시즌별로 다 걸리는 아이들 있죠. 이거 면역이 약해서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그 신체적으로 건강하거나 그러지 못하면 이 멘탈까지도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한 것 같다. 뭐 좀 있으면 학습을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다. 이런 고민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토피, 비염, 알레르기가 있다. 어머 세상에 아토피, 비염, 알레르기 없는 아이가 없던데요. 다예요, 다. 그런데 그거의 그 정도의 차이지 요즘 아이들은 환경 때문에 아토피나 비염, 알레르기에 고민이 다 있었습니다. 저 역시 초등학교 저희 아이를 키울 때 이 고민을 계속 해왔고요.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클 수 있는 그 기간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때 제가 저희 한 24개월 두 돌이 안 됐을 때부터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육아휴직도 없고 이랬던 그 시절에 아이를 양육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엄마로서는 정말 점수가 후한 점수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또 이런 또 건강 있는 식품도 많지도 않았고 대부분 뭐 용을 먹인다라고 해가지고 맥을 보고 한의원에 가서 용을 먹이고 뭐 이랬던 시절이거든요. 아 지금 늦둥이를 하나 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너럴 밸런스 키즈가 있는 걸 보니 늦둥이를 하나 놔도 끄떡없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자, 앞에 5가지의 고민은 엄마라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 엄마들의 고민은 좀 달랐어요. 조금 더 디테일이죠. 영아기에 자녀를 둔 엄마들은 우리 애 내가 모유를 못 먹였어요. 그러니까 기초 면역이 얘는 떨어지고 있어요. 라고 해서 모유로부터 받을 수 있는 면역 물질을 잘 못 받아서 걱정하는 엄마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2세부터 5세까지 될 때에는 이때는 이제 좀 기능적으로 발달이 되죠. 그래서 걷고 엄마들 이제 막 신나해집니다. 뛰고 언어, 말 배웁니다. 말 배우면 너무 귀찮아지죠. 왜? 왜?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러면서 나름대로도 자아가 생겨가지고요. 안 해, 싫어, 안 가, 안 먹어, 뭐 이런 거를 또 자기 스스로가 자아를 표현을 할 때죠. 근데 이때요, 무서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뇌의 90%가 완성되는 시기가 바로 5세까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엄마로 통해서 받은 면역은 끝났어요. 그거는 이제 끝났고 자체적으로 면역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면역이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의식적으로 엄마들이 챙겨줘야 되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6살부터 10살이 되면 이제 학교 저학년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오늘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따 뉴스를 좀 보고 싶어요. 그 1학년짜리 아이들이 게임도 아니고 수업을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듣고 있을지 진짜 참 귀엽기는 하는데 얼마나 혼돈스러울까 걱정이 됩니다. 이때가 되면 1년에 5cm 이상을 쑥쑥쑥 자라죠. 그래서 우리 집에 보면 아이들 키우는 벽에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키 얼마큼 자랐어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필로 날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체크해놓고 이랬었어요. 이때는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키 클 수 있는 건강 있는 식품을 최대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무서운 얘기 하나 있습니다. 또 유치 없어지고 영구치가 교체되는 시기래요. 영구치가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써야 되는 치아가 바뀌는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청소년 시기에는 2차 폭풍 성장으로 해서 이제 성인이 될 겁니다.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오히려 비만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나중에 성조숙증 같은 게 빨리 오게 되면 키 크는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별 고민은 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소아청소년과를 내원하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일단 3위는 보약. 이거 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밥 안 먹는 애들. 그 다음에 성장.
어떻게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키를 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고요. O는 스트레스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명칭은 정신 건강인데 제가 아이들의 이 데이터에 정신 건강이라는 단어가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스트레스로 좀 교체를 해봤거든요. 사실 저는 조금 심리학을 좀 배웠어요. 예, 인문학,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근데 그것을 배우다가 성인보다는 소아심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소아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좀 상담을 하고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좀 이렇게 잘 성인으로 클 수 있게 하다 할까라고 이제 인문학, 심리학 배우다가 이제 소아심리로 이제 조금 기울어졌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이 표현력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우리 어른처럼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놀이 치료라든가 그림 치료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 색채를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색채를 또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색채를 공부하다가 이제 컬러리스트 이렇게 좀까지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엄마들을 모셔다 놓고 좋은 엄마 초대전이라고 특강을 할 때 제가 아이들의 신체 건강뿐만이 아니라 멘탈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녀들에게 그림을 그려오게 해가지고 엄마들한테 제가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최면술 강의를 한번 세미나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것이 아이가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이 옆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죠. 그 중에 엄마예요. 그리고 가장 아이를 상처받게 하는 것도 부모면서 또 엄마일 수 있다고 하면서 최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말 한마디 할 때에도 내가 그 아이한테 최면을 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강을 한번 해드렸는데 그 강의가 끝나면 엄마들이 다 울어요. 다 울고 끝나는 강의였습니다. 아이들 스트레스 받으면 복통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배가 아파서 많이 한다라고 하는 아이는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호흡기. 말할 것도 없죠. 요즘 뭐 공기가 안 좋아서 호흡기가 건강한 아이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망의 1위는 소화기였습니다. 소화기. 그래서 1, 2 합치면 50%가 넘는 퍼센테이지가 다 소화하고 호흡기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아이들은 지금 소화하는 거, 그 음식을 먹고 내가 그 영양이 내 몸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 기능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산소 그 공해라든가 이런 환경 오염 때문에 호흡기의 질환이 많죠. 그래서 소화기가 허약한 아이들은 밥을 잘 당연히 안 먹죠. 밥 먹을 때마다 전쟁이에요. 이건 한 번만 먹자, 3번 먹고 만세하자 이러면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맛이 없거나 편식을 하고 당연히 체중이 늘지 않으니까 성장이 문제가 되고 배가 잘 아프다라고 한다.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비위라고 얘기합니다. 비위가 약한 아이들이 나는 그 사람만 보면 비위가 떨어져 토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시죠. 비위라고 하는 거는 위와 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소화기가 약한 아이들이 비위가 약하죠. 그런데 그거 모르셨죠? 저희 제너럴 밸런스 퀴즈 안에 아이들 비위를 강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따가 제가 탈탈 털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때마다 엄마들이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변비 또는 너무 풀어져. 변비는 뭐예요? 너무 안 먹었으니까 아이들이 위장에 이 운동이 안 되는 거죠. 연동 운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대변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먹었던 음식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체한다, 구토한다, 참을미한다, 입냄새 심하다. 이게 이제 저희 아이가 좀 이랬던 것 같아요. 비위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얘네들이 식욕 부진이 아니에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겁니다. 못 먹는 거. 왜? 비위가 약하니까. 무언가를 우적우적 먹고 소화를 시키고 그게서 제대로 역할을 하면 엄마 밥 더 주세요 이럴 텐데 무엇을 먹었을 때 그거를 내 몸에서
분해하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이런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악순환으로 계속 못 먹는 건데 우리 애는 입이 짧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그건 오히려 아예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가 약한 아이들은 감기 달고 살죠. 예, 그 해에 유행이란 바이러스는 다 걸립니다. 아주. 예. 또 내가 이제 뭐 패션에 뭐 트렌디한 사람이야 이거처럼 나는 감기란 감기는 그의 유명한 뭐 유행인 건 다 걸릴 거야라고 해서 감기 다 걸려보는 아이들 있죠. 저희 아이도 근처에 그 동네 소아과에서 개근상 탔어요. 감기를 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또래 아이보다 잔병치레 많고 감기 자주 걸리고 또 이게 감기로 끝나면 되는데 후유증이 기관지염이라든가 축농증, 비염, 중이염으로 가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감기 걸릴 때마다 비염, 중이염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공부하기도 굉장히 악조건에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에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 영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운동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50% 이상의 영양과 운동이 병행해야 되는데 이 성장,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 물론 저기 좀 다 커서 뭐 고등학교 때 먹는 것도 좋아요. 예, 중학교 때 먹는 것도 뭐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폭풍 성장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어디냐? 성장의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기거든요. 성장의 골든 타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골든 타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언제냐면 스케몬이라고 하는 생체학자가 연구를 한 겁니다. 사실 이 그래프가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더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는데요. 그 신경, 림프, 생식기 뭐 요런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래프를 보면 계속해서 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딱 성장을 하고 나면 아이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스케몬의 성장 곡선인데 모든 장기의 성장이 겹치는 시기로 청소년의 폭발적인 2차 성장을 준비하며 영양을 차곡차곡 비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성장 골든타임의 시기가 어디냐? 12세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12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죠. 네, 12세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6세면은요, 6세가 되면 뇌의 90% 이상이 성장하고, 그러니까 저의 지금 뇌의 상태는 6살 때 90%가 다 끝났나 봐요.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뇌의 그 활성화라든가 뇌가 그 사용하는 양이 아니라, 네. 그 다음에 12세가 되면 두뇌 발달이 거의 완료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케몬의 성장 곡선에 의하면 성장 골든 타임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2세 초등학교 때 비축하지 않으면 정말 그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 안타까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의 골든 타임에 필요한 영양소 지금부터 알아보고요. 제너럴 밸런스 퀴즈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장의 골든타임에 필요한 영양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이걸로 끝나진 않죠. 100여 가지 영양소 중에 뭐 인간이 필수로 먹어야 되는 게 44가지다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성장의 골든타임에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오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원격으로 수업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기사를 보니 5월 6일부터는 순차적으로 이제 개학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집에서만 아이들을 지금 함께 하고 이랬다가 이제 앞으로 단체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의 면역이라든가 건강 상태를 덜 챙겼던 아이들은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5월 둘째 주, 첫째 주가 되기 전에 지금 바짝 아이들의 골든타임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비타민 D입니다. 이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비타민 D를 내가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에서 햇빛으로 우리가 광합성에 의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놨었죠. 네, 그리고 지금 나가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어떤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산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예전보다는 지금 햇볕을 보는 확률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비타민 D도 내 몸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학교가 개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체육 활동이 없습니다. 액티비티한 활동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여자애든 남자애든 막 여자애들도 탑 하나 딱 입고 농구하고 뭐 이렇게 헬스 같은 거 다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디 여자애가 바깥을 나가 그런 거 하지 마 이러면서 약간의 문화가 바깥 활동을 좀 못하게 하는 특히 여자아이들한테는 바깥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 문화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는 현저하게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아주 부족하죠.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한 아이들을 봤더니 성장판이 빨리 닫힌대요. 그러다 보니까 키 클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게 되고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 칼슘의 흡수를 아까 도움을 주는 게 비타민 D라고 했는데 당연히 칼슘에 도움을 못 주기 때문에 칼슘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칼슘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아이들 10명 중에 7명이 지금 칼슘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저히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를 해야만이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칼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가공육, 뭐 햄,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햄, 소세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암물질이 위험한 거 많이 알고 계시죠? 거기 아질산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 안 먹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요리법으로 따뜻한 물에 뭐 한 10초 정도 이렇게 데쳐가지고 건져서 뭐 요리를 해라 이런 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칼슘 섭취를 통해서 육류로 인한 발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하여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를 한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은 아이들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영양소이면서 또 아이들이 우리 쉽게 먹을 수 있는 햄이라든가 소세지, 가공육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칼슘은 아주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칼슘과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아주 절묘하게 조화롭게 밸런스를 맞춰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구미제형으로 해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비타민 D 설명드렸죠? 체내에서 합성되지만 바깥에서 뛰어놀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칼슘의 흡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 D를 꼭 먹어야 된다. 그리고 칼슘은 성장을 빠르고 그 다음에 골질량을 증가시키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칼슘을 먹어야 된다. 라고 해서 저희는 구미제형으로 되어 있고요. 청포도 맛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잘 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잘 먹어서 아이들이 더 달라고 해서 엄마들이 이거 큰일 났다고 고민하시는데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가이드로 일을 위해 하루에 2개씩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본 가이드고요. 아이가 더 달라고 해도 더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 무엇이 있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설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내 몸에서 세게 받아들이거나 좀 과하게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용량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린 이 가이드를 섭취하시는 게 그래도 별 탈 없이 혼돈되지 않게 아이들한테 잘 권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 안에 들어있는 원료라든가 함량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너럴 밸런스 키즈 칼슘 D 구미는 성장기 뼈와 치아를 만드는 칼슘과 그 다음에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가 들어가 있는데요. 비타민 D 함량이 좀 많이 넣습니다. 왜? 우리나라 아이들이 햇볕을 많이 안 보고 바깥 활동은 안 되기 때문에 칼슘은 우유라든가 그 외에 다른 영양소로도 섭취가 되지만 비타민 D가 오히려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는 칼슘은 이를 영양 성분에 비율의 30%가 들어가 있고 비타민 D가 25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뼈와 치아 형성에 아주 중요한 아이들용 건강기능 식품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좀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유아, 아이 때 썼던 치아가 영구치로 바뀐다고 했죠? 예, 그 시기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더더욱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칼슘 D 구미를 적극적으로 권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 있죠? 칼슘이 흡수가 되려면 비타민 D가 있어야 되는데 마그네슘도 필요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2대1로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혈중에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흡수 조절은 비타민 D가 하는 거고요. 농도 조절은 마그네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마그네슘까지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망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차별화된 성분이죠. 인삼 발효 추출 분말이 들어있어서 아까 아이들이 왜 비위가 약한 아이들이 있죠. 무엇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하지 않고 흡수하지 않고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고 면역이 떨어진 아이들에게도 저희 인삼 발효 추출물이 소량이긴 하지만 들어있어서 비위가 약한 아이들도 같이 먹게 되면 예, 어떻게 되겠어요? 밥맛도 돌게 해주면서 그로 인해서 칼슘과 비타민 D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밸런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원료를 보시게 되면 유기농 야채 혼합 분말이 들어가 있고요. 유기농 과일 혼합 분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과일이라든가 야채들 안 먹어서 너무 고민되시죠? 과일, 채소 안 먹는 걸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제너럴 밸런스 키즈 칼슘 뒤에는 아이들이 비위에도 강하게 해주는 소화기에도 강하게 해주는 인삼 발효 추출물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칼슘과 비타민 D, 그 다음에 칼슘의 농도를 맞춰줄 수 있는 마그네슘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색소는 천연 색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에 전혀 부작용이라든가 걱정이 없으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먹어야 되나요? 예, 이 골든타임에 있는 애들 당연히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밥은 못 챙겨주더라도 제너럴 밸런스 키즈 칼슘 D 구미는 반드시 아이들 성장하는데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른들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2배, 3배 양으로만 드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청소년 아이들까지도 주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키즈 제품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대상에 맞는 함량으로 넣었다는 거지 청소년이라든가 어른이 드시는데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간식으로 오히려 드시면 건강 챙기고 맛도 좋고 네, 아주 일품인 건강기능 식품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영양소로 아연입니다. 면역을 높이는 대표적인 영양소 아연인데요. 아연 외에도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홍산, 인삼 발효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면역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 징크 아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아연을 치면 이 아연이 해주는 그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세포 분할을 하는데 세포가 활성하고 세포가 그 분할하는데 굉장히 막대한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 얼마나 얘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빗나가는 얘기긴 하지만 남성의 정자를 만드는 재료가 바로 이 아연입니다. 아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세포에 힘을 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아연은 우리 몸의 면역, 성장, 상처 회복, 감각 이런 거에 관여하는 아주 미량이지만
얘가 결핍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신호가 나타난다는 거죠. 미량에 필요한 미네랄인데요. 얘가 결핍되면 우리 몸에 신호가 나타난대요. 아주 작지만 아주 강한 그런 영양소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면역력 약화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알레르기 항원, 특히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수치가 높아져서 아이들이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생식기관 발달 저하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성장이 둔화되고 피부염이라든가 야맹증 이런 것까지도 발생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연은 어린이와 성장기 그 다음에 청소년에게 아주 중요한 영양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너럴랜스 키즈 징크 구미에는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59%가 들어가 있어요. 왜 100%가 안 들어가 있냐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모든 그 100%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식사를 할 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뭐 비타민 D, 그 다음에 칼슘, 아연까지는 저희가 일일 그 영양 성분의 100%로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맥스 츄어블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성장을 해야 되고 그것은 어떤 외부로부터 공급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특화된 성분이 따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징크 구미에는 59%의 일일 영양 성분에 대한 비율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 일반적으로 뭐 견과류, 뭐 해산물 이런 것들을 잘 안 먹기 때문에 그런 음식물을 좀 섭취를 잘 안 하는 아이들이 좀 아연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성분 보도록 할게요. 초유 단백 분말도 여기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맥스 츄어블에 가시면 이제 깜짝 놀랐을 텐데 징크 구미에도 이게 소량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산 발효 추출 분말 아까 왜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예, 비위를 강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게 되면 소화도 촉진시켜주고 비위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성분이다 라고 해서 다른 타사에는 없는 독보적인 인산 발효 추출 분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유, 홍삼, 비타민 B군, 인산 발효 추출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유기농 야채 혼합 분말과 과일 혼합 분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채라든가 과일을 안 먹는 아이들 걱정 없이 예, 우리 제너럴 밸런스 키즈 징크 구미만 먹게 되더라도 아이들 면역과 그 다음에 영양 밸런스를 다 맞춰놨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 천연 색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걱정 없이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 먹어야 되나요? 네, 성장 골든타임에 있는 아이들은 더 먹어야 되고 청소년 먹어도 되고 네, 어른들 먹어도 되고 또 엄마라면 당연히 아이한테 좀 권해줘야 될 것 같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장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성장이란 단어만 보면 사실은 키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엄마들은 성장하면 그걸 바로 그냥 키하고 연결을 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엄마들이 아이들 키 컸으면 하면서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진짜 밥을 안 먹어요. 뭐 감기에 달고 살아요.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키예요, 키. 그럼 과연 이 키가 크려면 어떻게 하는지 일상에서도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잘 자야 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에 많이 분비되는 거 알고 계시죠?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성장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이 다시 리셋되고 모든 호르몬들이 제 역할을 다시 하는 얘네들이 업무 시간이에요. 오히려 10시부터 2시예요. 그래서 피부 재생도 우리가 10시부터 2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 클렌징을 잘하고 재생 제품을 쓰고 뭔가 내 몸을 편안하게 휴식을 하면 그 다음날 피부가 좋은 것처럼 아이들 성장 호르몬도 10시부터 새벽 2시에 많이 분비가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 보세요. 10시에 뭐 하나요? 게임하나요? 10시에 뭐 하죠? 네, 학원에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이렇게 분비돼야 되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 밤늦게 아이가 학원에 갔다가 오면 엄마로서 또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낮에 못 챙겨줬던 간식을 또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서 해라 라고 하면서 그때 엄마들이 간식을 챙겨주는데 사실은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그때 간식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음식을 먹고 최소한 2시간 정도는 소화를 시키고 잠에 들어야 되는데요. 그 상태로 그대로 나는 먹고 누웠으나 위에는 일거리를 주고 지금 누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가 이 움직여야 되는데 누워있는 상태다 보니까 역시 운동이 안 되고 얘가 자꾸 역류하려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도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는 아이들이 보면 야식을 먹거나 먹고 바로 피곤하니까 아이들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간에는 좀 소화가 잘 되는 과일 같은 거 바나나라든가 이 정도 가벼운 것만 주시고요. 좀 묵직한 간식거리는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성장과 영양 밸런스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먹고 자다 보면 아침에 아이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니까 짜증을 내죠. 근데 엄마는 또 뭐라 그래요? 밥 먹고 가! 이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악순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또 10시에 자는 아이들이 또 몇 명이 있을까 싶어요. 다 바쁘게 살아서. 자, 두 번째,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 양이 증가가 된대요. 그래서 좀 펄쩍펄쩍 뛰는 운동 있죠. 줄넘기, 농구, 뭐 그다음에 수영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성장 호르몬을 자극시키고 양을 증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자고 잘 운동하고 이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어렵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뒤에 가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영양 잘 밸런스 맞춰서 먹어야 되겠죠. 단백질, 칼슘 이런 것들 먹어야 되는데 못 챙겨준다? 네, 이미 제가 지금 앞단에 다 말씀드렸죠. 네, 칼슘, 뭐, 칼슘 D 구미, 뭐, 그 다음에 뭐 징크 구미 이런 거 같은 거 같이 챙겨주시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비만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비만이 되면 성조숙증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 분비가 감소될 수가 있어요. 성호르몬 분비만 나오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감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만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질병 중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이런 거 걸린 아이들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아팠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가 면역이 좀 왔었어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에 걸려서 얼굴 전체가 막 가려운 거에 굉장히 제가 한 2, 3년을 고통을 했는데 그때 그 생각했어요. 와, 나는 성인인데도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데 이 애기들 이 아토피는 얼마나 힘들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격이 더 예민해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성장이 또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숙면, 운동, 영양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비만과 질병이 걸리지 않아야만이 키 성장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런 아이들 건강기능식품이 나왔더라고요. 네, 정말 제가 아이 키울 때 이런 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거 늦둥이를 키워야 되나? 낳아야 되나? 이런 생각 좀 많이 합니다. 성장과 발육을 촉진하는 영양소로는 초유 단백질이라는 것이 있고 아연, 아미노산, 특히 칼슘 이런 것들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성장판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골든타임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키성장의 골든타임은 바로 이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아이들 클 수 있을 때 키워야 됩니다. 성장판이 열린 경우를 보면은요, 여기 사이가 이렇게 들떠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닫혀져요. 그러다가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아이들 성장판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 치아 교정을 했거든요. 근데 교정하는지 치과를 갔는데, 어머, 이 성장판을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손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성장을 어느 정도 할 기간이 남았는지에 따라서 이 턱 관절이라든가 이런 골격들이 같이 커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교정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부지런히 아이들한테 그거에 맞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이라든가 이렇게 저희처럼 대놓고 키 클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 제너럴 밸런스 키즈 맥스 추어블에는 초유 단백과 여기 황기 추출 분말 요거 꼭 기억하세요. 얘네들이 대놓고 키 크게 해주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5종의 비타민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 CBP라고 하는 성장 촉진용 특허 원료는 초유 단백질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초유라는 게 뭐예요? 소가.
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소가 새끼를 낳은 후에 5일 안에 생산되는 그 바나나 우유 같은 진한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우유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아이한테 꼭 공급을 해야 되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죠. 면역 물질, 그 다음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성장인자가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초유는 꼭 먹여야 돼. 병원에서도 초유는 먹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키 성장해줄 수 있는 이 초유 단백질은 처음에 그 포유 동물에서 얻은 그 초유에서 단백질 성분만 성장 촉진이 될 수 있는 단백질 성분만 뽑아낸 거예요. 그것이 1에서 30K 달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입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뽑아내서 그거를 동결 건조, 분말 제형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담은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 키 크게 해줄 수 있는, 대놓고 키 크게 해줄 수 있는 성분인데요. 그럼 칼슘과 뭐가 차이가 나느냐? 칼슘은 몸에 들어가서 뼈의 세포를 자극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냥 뼈를 만드는 재료, 뼈를 반죽하는 재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유 단백질은 뼈와 연골의 성장을 아예 도와주는 역할은 쭉쭉쭉 자라나게 하는 게 바로 초유 단백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은 뼈를 만드는 대재료, 그 다음에 초유 단백질은 뼈와 연골을 대놓고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저희 키즈맥스 추어블에는 식약청에서 권장하는 일일 섭취 기준이 100%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아이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2배로 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고학년이에요, 그 다음에 중학생이에요 라고 할 경우에도 같이 아이들도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인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앞에 제가 성장판이 열려있을 때 빨리 아이들 성장이 좋은 거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성장판이 자극받는 메커니즘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요 밑에 동그란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뇌하수체 전엽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성장 호르몬 이름이 GH예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그 성장 호르몬이 간에서 IGF-1이라고 하는 성장 인자를 물질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그 인자가 성장판에 가서 자극을 시키고, 그래서 성장판이 열려있는 상태라면 키를 크게 하는 거거든요. 이 초유 단백질이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인 성장인자 IGF-1의 증가를 시켜서 성장판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얘는 먹으면 키가 커질 수 있는 특허 원료인데, 그게 일일 섭취량이 다 들어가 있고요. 한번 우리 사장님들 찾아보세요. 저희처럼 초유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 보시면 또 깜짝 놀랄 것입니다. 네,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다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 가격은 있을 수 없어요, 사장님들. 그래서 오늘 과제입니다. 예, 그 성장 촉진하는 이 특허 원료가 다른 데는 어느 정도 가격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실 거고요. 이 골든타임에 있는 아이들 적극적으로 빨리 좀 지금 학교 가기 전에 빨리 권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40%가 증가됐고 성장 인자가 30%가 증가되신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먹으면 아이들한테 안 주는 손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골세포의 성장을 促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골세포가 뭐냐면 나중에 제가 이제 칼슘에 대한 또 강의를 할 때 조금 더 이제 그때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뼈 안에는 조골세포하고 파골세포라는 게 있어요. 조골세포는 뼈를 만드는 거예요. 뼈를 형성하는 거. 조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 파골세포는요, 뼈를 부수는 거예요. 그런데 조골세포하고 파골세포가 우리 골밀도 안에는 7:3 또는 8:2 이렇게 비율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파골세포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죠? 있어야 돼요. 왜? 걔가 하는 역할은 다 쓰고 남은 뼈를 뚝뚝뚝뚝뚝뚝 쪼개가지고 다시 혈액에 넣어서 소멸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7:3이나 8:1 비율로 계속 있어야 돼요. 만약에 파골세포가 없잖아요. 뼈만 계속 형성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얘가 계속 울퉁불퉁 우리 피부 표면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돼서 항상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비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조골세포는 성호르몬의 명령을 듣고 일을 하는 거고요. 파골세포는 아무에게도 오도를 듣지 않고 일해요. 얘는 그냥 귀 막고 맨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호르몬이 끊기는 갱년기가 되면 조골세포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 파골세포가 일을 해서 그게 골다공증에 걸리는 거거든요. 자, 다시 우리 퀴즈 쪽으로 와서 여기 성장 촉진용 특허 원료인 우리 초유 단백질, 단백 분말에는 조골세포를 성장 촉진하는 성장을 촉진하는 게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급격히 이 뼈 성장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는 조골세포의 성장 촉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조군 비해서 20%가 증가됐다. 그리고 뼈 무게와 뼈 길이도 길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그냥 키 크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동안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아셨다면 지금 당장 아이들 드려야 돼. 아이들한테 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계약하죠. 계약하면 이제 면역 약한 애들 맨날 콜록콜록 하고요. 난리가 날 거예요. 또 키 커야 되는데 키 안 크고 같은 학년끼리 엄마들 키 재보면서 속상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 골든타임에 키즈 맥스 추어볼도 꼭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조 공정 과정인데요. 그냥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유에서 성장 촉진용 단백 물질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부원료가 들어가 있는데요. 환기. 아까 제가 환기가 키 크게 해준다고 했어요. 대놓고. 네, 그 다음에 인산발효 추출물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 키 성장에도 좋고 왜 키 성장이 좋으냐? 비위를 강하게 해주니까 아이들의 소화가 잘 안 되고 밥맛이 없거나 입이 짧은 아이들을 위해서 신진대사 활성화해줄 수 있는 인산발효 추출물까지 들어가 있고 이거 아미노산 혼합 분말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놓고 키 성장에 대한 우리는 부원료가 들어가 있죠. 아미노산하고 인산발효 추출물은 많이 아실 텐데요. 환기를 좀 볼게요. 환기는요.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세자의 건강을 위해서 줬던 약재 중에 아주 기본적인 약재예요. 여기는 기를 보호하고 여기 보시면 비위 허약한 증상을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입 짧은 아이들, 그 다음에 뭐 먹어도 소화 안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신진대사를 좋게 해주고 비위를 강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환기가 들어가 있는 키즈 맥스 추어블을 적극적으로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 야채 혼합 분말, 과일 혼합 분말 아주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잘 안 먹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양 밸런스를 맞춰서 다 넣어놨고요. 그럼 우리 키즈 맥스 추어블은 누가 먹어야 되나? 다 먹어야 되죠. 엄마라면 또 아이들한테 권해줘야 되고 성장 골든타임에 있고 키가 부쩍 커야 되는 시기가 아까 언제였어요? 나이대 생각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키가 5cm에서 6cm 정도 커야 되는 초등학교 뭐 한 10살 정도 되는 2학년, 3학년, 4학년 되는 그 시기에는 최고로 엄마들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 전체적인 영양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슈퍼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멀티비타민을 먹어야 되겠죠. 아까 그 영상 보셨던 거 기억나세요? 아이들에게 아주 기본적으로 성장이 필요한 영양소, 처음에 칼슘, 비타민 D, 그 다음에 아연,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유산균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식물성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일반 프로바이오틱스도 같이 있지만 여기에 멀티비타민에 유산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밸런스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키즈 멀티비타민을 아이들에게 슈퍼맨이 되기 위한 그러니까 기초적인 건강을 위한다면 키즈 멀티비타민을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키즈 멀티비타민 애칭을 한번 정해봤어요. 안성 맞춤이 아니라 안심 맞춤입니다. 안심 맞춤. 왜냐하면 저희 이 키즈 멀티비타민이 100% 천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100% 천연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뒤에 가서 한 장표로 정리한 게 있어서 그거 좀 다시 해드릴게요. 그런데 아주 미량이더라도
조금 뭔가 이렇게 부원료, 고결 방지제 이런 거를 먹었을 때 알러지를 일으키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민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안심적으로 맞춰서 만든 멀티비타민이기 때문에 요거는 뭔가 내가 100% 천연을 먹어야 되겠다, 천연 제품을 찾는다라고 하시는 아이들에게는 키즈 멀티비타민을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 이산화규소라든가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부용재질이 전혀 첨가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한 좀 그 체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즈 멀티비타민의 특징은 총 29종의 비타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또 개인적으로 다 찾아봤지 않습니까? 예, 29종의 아이들 멀티비타민 들어가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찾아본 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사장님도 숙제 2번째로 29종의 비타민은 다른 타사에 있는지 다른 데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회사의 가격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장표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저희 성장 골든타임에 4종 세트가 있어요. 근데 이 이제 제너럴 밸런스 키즈 칼슘 D 구미, 징크 구미, 맥스 추어볼은 100% 천연 원료는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그 안에 맛이라든가 제형상 어쩔 수 없이 구결 방지제가 소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식약처에서 규정하는 만큼보다도 더 미량으로 들어가 있고요. 건강에 전혀 상관없이 고민 없을 만큼의 소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미량으로 들어가 있는 것조차가 나는 싫다라고 한다면 천연 100% 원료를 사용한 멀티비타민을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형상 구미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맛을 내고 그 안에 부원료들을 좀 이렇게 묶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결 방지제가 소량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원료가 들어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도 일단 아이들이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량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나는 천연의 원료를 아이에게 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멀티비타민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는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칼슘 D 구미에는 칼슘과 비타민 D, 그 다음에 징크에는 면역에 좋은 아연, 그 다음에 맥스 츄어블에는 키 크는 원료들이 대놓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멀티비타민만 얘가 옷이 좀 다르죠? 네, 얘 지금 옷 갈아입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 가봉 다 해놨어요. 예, 디자인 끝났고 가봉 다 끝났습니다. 예, 곧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달은 아니에요. 지금 다 가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들 3개 제품하고 맞춰가지고 디자인 나올 거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연령별 잘 챙겨주고 있는지 한번 우리 점검해 볼까요? 오늘 말씀드린 이 골든타임, 성장 골든타임의 4종은 5세부터, 2세는 좀 아닐 것 같아요. 5세부터 아이들에게 권해주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5세 정도 되면 면역력 떨어지죠. 학교 가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때는 부쩍부쩍 커야 되는데 유치가 영구치로 교체되기 때문에 칼슘 D 구미 적극적으로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 정도가 되고 중학생 정도가 되면 2차 성장 폭풍 시기가 되기 때문에 특히 여자아이들의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는 초경이 되면 성장판이 닫힙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초경이 시작하기 전에 부쩍부쩍 클 수 있도록 엄마들이 그때 성장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권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얘네들 주면 좋을까? 일단 먹으면 돼요. 먹으면 돼요. 먹는 거에 뭐 꼭 밤에 먹어야 될 거, 낮에 먹어야 될 거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 4가지를 다 먹어. 그런데 4개 한꺼번에 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을 때의 가이드예요. 일단 맥스 츄어블은 키 커야 되죠. 예, 근데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데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라고 했기 때문에 맥스 츄어블은 낮에 먹어도 되지만 4가지를 다 먹을 때에는
밤에 먹이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루의 활력과 면역과 그 다음에 키를 또 크기 위해서 뼈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는 이 낮에는 키즈 멀티비타민, 징크 구미, 칼슘 D 구미 이렇게 같이 아이들한테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저희 조카한테 한번 먹여봤는데요. 제가 임상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멀티비타민이 100% 천연이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맛이라는 거에 일단 맛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먹냐면 일단 둘 중에 하나 구미를 아이한테 줍니다. 그 다음에 멀티비타민을 중간에 줘요. 그 다음에 다시 마무리 입가심으로 구미를 주게 되니까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너무 잘 먹었어요. 그래서 좀 입이 짧거나 맛에 민감한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권유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아직 씹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절구에다가 빻아서 분말로 만들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절구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방용품 중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 돌 절구입니다. 이게 시골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구 하나 사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추억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냥 나는 씹어서 못 준다 하면 빠서 주스라든가 우유에 타서 먹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 성장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또 같이 먹으면 좋은 것들이 있죠. 이 골든타임 4중과 함께 우리 프로폴리스 같이 먹게 되면 1차 면역 관리 해주면서 아이들 성장과 키 성장에 도움을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든타임 4중과 함께 우리 식물성 프로바이오틱스 파워라든가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먹게 되면 장 건강해지면서 그 다음에 아이들 성장하는 데 있어서 면역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제가 지금 강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좀 정리해서 좀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 성장 골든타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엄마들 바짝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많이들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빠르신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 주부터 뭔가 이렇게 명언을 한 구절씩 좀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 주는 제가 이런 장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숫자가 우리 사장님들 9로 보이세요? 6으로 보이세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거 9야, 이건 6이야.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n이야? 이거 6이야. 이렇게 보는 관점마다 6일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고 또 U일 수도 있고 N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관점을 바꾸면 이해의 폭이 많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주는 많은 분들과 관점을 바꾸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GPS로 만나 뵙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코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위아 지코퍼!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은 지코퍼와 함께 감사합니다.